안녕하세요.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오늘은 5회 공중보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51번 공중보건 사업에서 질병 예방 수준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질병 예방을 공중보건에서는 단순히 질환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사회로부터의 불구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자, 먼저 1차 예방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뭐 건강증진이라든지 우리 금연, 금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한 건강증진, 보건교육, 뭐 환경위생을 개선한다든지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자, 2차 예방은 이미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2차 예방을 우리가 쉽게 그냥 합병증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을 초기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그래서 조기 검진 같은 것들 있죠. 건강검진이라든지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이제 합병증도 생겨버렸어요. 질병이 생겨서 합병증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가 남는 사람들의 신체 기능을 최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3차 예방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개념은 이제 재활, 사회복귀 훈련 이런 것들. 그래서 3차 예방은 우리가 불구를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에 건강 증진은 1차지만 질병 치료는 2차에 해당되죠. 예방접종은 1차고요. 불구 예방은 3차에 해당하고, 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2차, 보건교육은 1차죠. 환경관리 1차, 집단검진 2차, 검진, 조기 발견하는 거요. 그 다음에 재활과 사회생활 복귀 이런 거 이제 3차 예방에 들어가겠네요. 답은 5번. 자, 52번. 일시적 피임 방법 중 보통 루프라고 부르는 자궁 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자궁 내 장치는 자궁 안에 이런 구리로 된 장치를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인 피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피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원리는 수정란이 자궁 내, 강 내에 착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착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자, 요거는 월경이 끝난 후 자궁 경관이 살짝 열려 있을 때죠. 자, 월경이 끝난 후 3에서 5일 안에 루프를 삽입하게 돼 있고요. 장점은 이게 이제 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동안 이제 피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터울 조절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 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시술로 5년 정도 피임 효과가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구리로 된 그런 장치거든요. 이게 이물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물질이 자궁강 안에 머물면서 이제 동통이라든지 감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골반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한 번 삽입으로 오랫동안 피임 효과가 지속된다. 여기 답이네요. 자, 2번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요거는 자궁 내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콘돔 같은 것들이 이게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착상을 방지하는 수정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정란이 자궁강 내로 와서 착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모유 수유 중일 때 할 수 있고요. 의료진의 도움 없이 이거 병원에 가서 시술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궁 내 염증 시에도 삽입할 수 있다. 염증이 있으면 삽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53번 우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차이예요. 먼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은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만 본다면 질병 예방이지만 건강 증진에서의 건강의 개념은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물론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면, 자, 질병 예방은 건강 증진에 비해 악화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협의의 그런 건강 개념에 속해요. 그래서 건강 증진 안에 질병 예방도 포함되고, 또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적 일환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번에 지금 건강 증진은 보건교육과 동일한 개념이다. 동일하지 않아요. 보건교육이 건강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리고 건강 증진은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에 초점을 두는 거 맞고요. 3번에 질병 예방은 건강 증진에 비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좀 협소적인 의미의 건강 개념이라는 거. 자, 4번에 질병 예방은 위암 진단을 주 대상으로 한 가지 질병 혹은 병변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 그쵸? 자, 5번에 건강 증진은 건강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며 긍정적 측면의 건강 개념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54번 보건소의 영유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했어요. 자, 1번처럼 예방접종이라든지 검사물 채취, 4번에 문제 해결,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은 보건소 내의 의사나 간호사들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상자를 접수하거나 안내하고 예방접종에 관여하는 것은 이제 예방접종 시에 이제 안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55번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의한 범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의 형평성,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과 같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3번에 흡연 예방 사업과 비흡연자 보호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답은 3번. 자, 56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패는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대요. 자, 이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지역사회 간호란 지역사회라고 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간호 제공을 하고 보건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들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 대상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 전체 중에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을 뜻하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보면 지역사회 간호란 그래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러면 1번 의사 처방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그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해야죠. 그리고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자, 2번에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겠죠. 그렇죠? 개인이 사업의 단위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사업의 단위가 되고요. 사업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어떤 성과를 이제 기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결과물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의 건강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자, 57번 학생 수가 400명인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후에 장티푸스에 걸렸대요. 자, 신고해야 할 기간에 써요.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조치를 보면 일단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감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요. 이 보고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지만 자, 신고는 우리 원래 감염병 같은 것들 발생하면 신고를 보건소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신고해야 할 기간 해서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장티푸스는 우리 콜장파 세장 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런 수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법정 감염병 2급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3번. 58번 인구 정태와 함께 인구 통계 주축을 이루는 인구 동태에 대한 통계 자료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인구 통계에 있어서 구분을 할 때 인구 정태와 인구 동태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인구 정태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점 조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성별, 연령별, 지금 현재 인구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인구 크기나 인구 밀도,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연령별, 성별 인구 같은 것들. 자, 그러면 인구 동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인구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간 조사예요. 자,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동되는 인구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생률, 사망률, 뭐 이혼율, 전출입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동태통계에서는 움직이는 인구, 률로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동태에 대한 통계 자료 그러면 답은 4번. 이혼율, 출생률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다수 유출되는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인구 형태였어요. 자, 먼저 인구 피라미드 5가지형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자, 요 3가지는 인구의 증가와 감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형태예요. 자, 먼저 피라미드형. 첫 번째 나오는 요 피라미드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개발국가형으로 다산다사의 형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종형은 선진국형으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거. 안정적인 인구 정지형인 거죠. 선진국형. 자,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지금 0에서 14세 인구, 이 그림에 보시면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양비라든지 뭐 얘네들이 성장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인 항아리형. 자, 그래서 요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형과 표주박형은 이제 생산 연령 인구층의 유입, 유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형은 도시형으로 생산 연령층이 1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도심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표주박형, 우리 호로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가운데가 호울축해요.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촌형이다.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인구 형태는 답은 5번 호로형이 되겠네요. 자, 60번 소화기계 감염성 질환으로만 연결된 것은 자, 감염성 질환의 전파 경로를 보면 우리 필수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 감염병들은 대부분은 호흡기계 감염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만 구분해 볼게요. 소화기계 감염은 소아마비 있어요. 우리 왜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소아마비는 2살 6개월에 맞는 것 중에 요게 이제 소화기계 감염이고요.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우리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있지만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콜장, 파, 새, 장, 수인성 질환.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기계 감염이고요. 혈액을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거,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에이즈, 매독 같은 것들도 있지만 혈액을 매개로 하는 거, B형과 C형 간염, 그리고 성 매개로 하는 거,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나머지 임질, 매독, 연성화감, 청규콘딜럼, 성기단순포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성 질환으로만 연결된 것은 자, 일단 결핵은 호흡기 감염 아닌가요? 그죠? 홍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뇌염은 이제 모기를 매개로 그리고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지. 요게 이제 수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이제 소화기계 감염병이죠. 답은 3번. 자, 61번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런 만성질환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요.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있고요.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습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양상태. 환경 요인, 심리적 요인, 지역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인종, 성별, 정치적 이런 것들 아니죠. 문화적 요인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답은 4번 직업적 요인에 되는 거죠. 자, 62번 건강증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건강증진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자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건강증진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건강을 더 나은 상태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건교육이 건강증진의 수단이 되는 거죠. 자, 3번 건강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과정이다. 뭐 가치관의 변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인 거죠. 질병 예방이 이제 건강 증진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자, 건강에 관한 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이다. 물론 건강에 관한 지식 습득을 통해서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만 이것을 위한 과정은 아니죠. 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자, 63번 우리나라 금연 정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에 흡연자를 금연시키기 위해서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소를 중심으로 우리 금연 클리닉 같은 것들을 운영하죠. 자, 2번에 간접 흡연으로부터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구역제도 확대하고 있죠. 우리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공공장소에서 금연 구역 설정해 놓잖아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전국민 흡연 예방 사업보다 흡연자 중심의 금연 사업. 자, 요거보다는 금연 사업보다는 우리는 흡연을 예방하는 사업을 공중보건에서는 더 우선시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여기 5번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의지로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자, 64번 지역사회 자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지역사회 자원은 어떤 유용한 보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이런 관련 기관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자, 5번에 초등학교 학생은 얘네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65번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에요. 자, 먼저 의료법을 보면 우리 병원은 병원급과 종합병원 있죠.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자,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 의사는 개설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또는 외과적 수술 후에 상해 후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도 포함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입원 대상이지만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4번 정신질환자가 되겠네요. 자, 66번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우리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임상심리사, 보건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을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의사를 빼면 답은 3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거기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되겠네요. 자, 67번 우리 결핵예방법에서 결핵관리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먼저 결핵환자 관리사업, 결핵예방법에 정해져 있죠. 자,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퇴치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그 다음에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사업, 그리고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핵 환자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 않나요? 수술이나 치료 같은 것들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68번 초등학교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주 1회 실시할 경우 불소용액의 농도는 했어요. 자, 우리 치아후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 양치를 하게 되는데 그 양치 횟수는 1회 혹은 주 1회예요. 매일 1회 혹은 주 1회. 그래서 불소용액 양치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매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 1회 하는 것보다 농도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매일 1회 할 경우 0.05%, 주 1회 할 경우 0.2%로 한다. 그래서 문제가 주 1회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2번 양치액의 0.2%네요. 자, 요거 외워주세요. 자, 69번 법정 감염병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1급, 2급, 3급, 4급의 그 유행시 신고 주기랑 어떤 격리 수준 이런 것들로 특징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1급은 일단 유행 즉시 신고예요. 그리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자 2급은 발생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 아니고요. 격리를 필요로 해요.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고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4급은 1급에서 3급을 제외하고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들. 자, 그래서 이 특성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질환들의 종류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 뭐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수업 중에 필수 예방 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외워주시라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 필수 예방 접종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출생 직후에 맞는 거 뭐 있죠? 비형 간염 있죠. 자, 비형 간염, 우리 간염은 배운 것들 중에 여기 법정 감염병에 나오는 것 중에 A, B, C, E형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A형과 E형은 2급에 해당돼요. B형과 C형은 3급이고요. 그래서 B형 간염, 우리 출생 직후에 맞는 거 B형 간염은 3급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BCG,
그 이후에 맞는 거, 4주 이내에 맞는 거, BCG 있죠. 결핵은 몇 급이죠? 2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2, 4, 6개월에 맞는 거, DTAP 중에, 자, 디프테리아는 1급, 파상풍은 3급, 100일에는 2급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폴리오 있죠? 소아마비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HIV. 그 다음에 폐렴구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는 지금 다 2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거, MMR, 수두, 일본 내염, A형 간염. 또 뭐 있죠? 저기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잖아요. 그쵸? 자, 얘네들 이 중에서 우리 그 4급에 해당되는 거 인플루엔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본 내염은 3급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특징적으로 2급이 아닌 것들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B형 간염은 3급이고요. DTAP 중에 디프테리아는 1급, 파상풍은 3급. 자, 그 다음에 일본 내염, 인플루엔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만 좀 따로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필수 예방접종 어차피 외우셔야 되니까 나머지 필수 예방접종들은 모두 2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건졌죠. 그쵸? 필수 예방접종 외우시고 요 5개 따로 외워주시면 조금 보기를 이렇게 헤쳐나가실 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인성 질환, 콜장, 파쇄장 외웠어요. 자, 수인성 질환은 2급이에요. 그 다음에 성병 중에 에이즈는 3급이지만 성병도 나머지 성병도 우리 배운 거 자, 나머지들은 4급이에요. 성병 중에 에이즈만 3급, 나머지 성병은 4급. 그 다음에 우리 기생충 질환 있어요. 기생충 자, 얘는 4급. 회충, 편충, 요충, 간흡증증, 폐흡증증, 장흡증증. 자,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고 1급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조금 한번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뭐 크리스마스 막 보톡스 맞고 페디큐어 하고 막 이런 마라탕 먹고 막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수업 중에 했던 거라 민망해서 2번은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의 외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거. 자, 이거 뭐죠? 4급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콜레라 수인성 질환이요. 아까 몇 급이었죠? 2급이었죠. 수족구는 잘 모르겠다. 못 외웠어요. 일단 얘 내비도 봐요. 자, 디프테리아 뭐였죠? 우리 DTAP에서 1급에 해당되죠. 자, 폴리오 2급이죠. 나머지 필수 예방 접종은 다 외웠으니까. 그 다음에 풍진 MMR이죠. 얘도 2급이에요. 그러면 4급에 해당되는 거 수족구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수족구를 못 외웠어도 지금 필수 예방 접종과 1급 그리고 수인성 질환과 성병 기생충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은 2번. 자, 70번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체혈을 하기 전에, 자, 헌혈자라고 하는 것은 피를 공혈하는 사람들이죠. 주는 사람들. 자, 이런 피를 주는 사람들한테 피를 뽑기 전에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헌혈자도 건강해야 되죠. 그죠? 본인이 빈혈이 있거나 뭐 혈압이 낮거나 뭐 이렇게 되면 체중이 미달이 되거나 이러면 또 헌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 헌혈자에게서 하는 건강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또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장, 키요, 키. 키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혈압 측정해야 되지만 혈당, 당뇨와 관련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맥박이 들어가지만 호흡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왜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열 시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공혈자에게. 그 다음에 체온, 빈혈 검사, 혈소판 개수 검사, 과거 헌혈 경력, 뭐 혈액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헌혈자에 대한 건강 진단이라면 부적격 혈액에 대한 검사도 볼게요. 이제 헌혈자가 피를 내어주고 나서 그 피에 대해서 수혈을 하기 전에 이 피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혹시 뭐 혈액 매개로 하는 감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혈액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 매개로 하는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매독,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 간염 같은 것들 그리고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헌혈자에게 체열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건강진단으로는
자, A형 간염 아니죠. B형이나 C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적격 혈액에 대한 검사인 거고요. 혈당 안 들어가고 산소 포화도 빼고 A형 간염 빼고 하다 보면 체온, 체중, 혈압, 맥박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